최근 교수님 인터뷰 보니까 올해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텐데 그 중에 3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좀 어떤 의미였는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올해 통틀어서 한국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올해 경제 성장률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 가장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예상하거든요. 우리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우리 경제 성장률의 3분기 선행이에요. 예. 예, 그런데 작년 4분기에 10년하고 1년 차이가 가장 축소돼 버렸거든요. 특히 12월에는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축소됐으니까 3분기 시차를 두고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1분기는 저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예, 그러면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1년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1분기부터는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폭이 축소 혹은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올 4분기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런데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 1.6, 원래 한은에서 1.7% 예상했다가 작년 10월에 했죠. 예, 다시 이거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2%. 이 정도 올해 성장하면 잘한 성장인 것 같습니다. 잘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책 얘기로 좀 돌아가 봐서요. 이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보시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은 요 세 개였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률, 둘째는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 셋째는 은행의 채권 매수 이거였는데 이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역시 첫 번째일까요? 예, 우선 저 금리가 고점을 치고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저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10년 국채 수익률 4.6에서 3.4%까지 떨어졌고요. 뭐 은행채 떨어지고 회사채 우량등급 수익률 떨어지고 은행 예금 금리 떨어지고 지금 대출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관찰하는 시장이 관찰하는 명목 금리인데요. 명목은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근데 실질 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 경제 전체는 저축이 투자보다 높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지금은 어렵지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940조 원이에요. 오. 앞으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죠. 예,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요. 그럼 향후 5년, 10년 정도 이후에 한국의 잠재 GDP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좀 보세요, 지금은? 2030년 가면은 뭐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만은 뭐 IMF 최근에 그 장기 전망치 그다음에 한국 금융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거기도 1%로 2030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0. 예. 네, 예, 저도 그 정도 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반영하면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예. 그렇다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 올해 장기채 금리 역시 상당히 많이 떨어질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근데 4.6에서 갔다가 3.45%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죠. 예, 저는 적정 수준이 3%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 명목 성장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낮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실질 GDP 성장이 잠재 성장이 2%인데 명목은 3% 정도 추정하면 나오거든요. 3% 정도가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경기가 뭐 올해처럼 더 나쁘면은 적정 수준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저는 10년 국채 수익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질 상황입니까? 예, 올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거품을 미국 주식이 고점을 치던 당시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해 들어서도 미국 주식은 뭐 비교적 약간 견조한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 떨어질 폭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우리 주가를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본다.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작년 말에 한 24% 저평가됐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성장하는 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S&P 500인데요. 그게 그 이상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주가는 24% 저평가됐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는 한 13%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명목 성장률은 4%로 설정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명목 성장률이 4%라는 거는 뭐 물가가 한 3% 정도 오르고요. 뭐 경제 성장이 1% 가정한 거거든요. 예. 좀 높은 수치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했을 때 미국 S&P 500이 한 3,600 정도 나와요. 3,600이요. 예, 지금 4,000 안팎이 있으니까 예. 적정 수준으로 가려면은 10%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는 또 떨어지면은 적정 수준 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있다. 그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같이 방향은 같을 텐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율 얘기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환율이 한창 고공행진을 펼칠 때, 원화값이 낮았을 때도 우리 교수님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 다시 제자리를 찾고 중장기는 달러 약세를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고 지금 적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달러 값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원달러 환율 밴드는 좀 어디까지 하락을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달러 가치가 지금 고점에서 한 10% 떨어졌는데요. 뭐 기간의 문제지 앞으로 뭐 2년 정도 내다 보면 달러 가치는 2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10% 떨어졌는데 20% 예. 추가적으로. 예. 그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많고요. 네. 예, 지금 또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 국가부도 빨리 의회한테 그 부도 국채 그 발행 상한도를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채가 많고요. 대부채도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결제은행 실질 실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아직 12월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 11월 기준으로 보면 31%나 가대평가됐어요. 어휴.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 온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앞으로 2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그렇죠. 있는데 20%는 안 오를 거예요. 최소한 10% 정도는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원달러 환율 평균이요 1130원이었어요. 네. 네, 저는 여기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많이 떨어져 좀 반등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300원까지도 갈 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올 상반기 이내에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내에요. 예. 네. 좀 더 떨어져서 이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뭐 이럴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달러 약세 추세는 1, 2년, 뭐 3, 4년의 트렌드가 아닌가 보죠. 저는 뭐 앞으로 3, 4년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3, 4년 트렌드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세 자릿수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망한 것도 있지만 또 IMF가 뭐 조만간 다시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네. 2027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라고 그렇게 전망해 놨거든요. 그럼 중국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예. 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예, 있습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당장 올해도 미국 경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3인데요. 그래도 세계 경제가 아마 1.52%는 성장할걸요. 그럼 미국이 0.3% 성장하면 미국 비중 축소죠. 예, 과거 보면 미국 비중 축소는 꼭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IMF 전망치 보면서 최소한 2027년까지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도 일시적으로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27년 이후에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아직 좀 더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는 하락이에요. 달러 가치가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51%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40%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리고 이번 저는 3차 하락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한 30%는 떨어진다. 떨어지고 나서 잠깐 반등을 할 텐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